이번 순서는 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. 한 주간에 있었던 이 부동산 이슈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.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. 중대재해법과 건설업의 미래는 지난 8일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처벌 대상과 수위가 줄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누더기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. 네,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보안입법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해요. 또 그리고 이 경제 불황과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인해서 조금 침체됐던 건설 경기가 다시 살아날까 싶다가 또 다시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. 이 법에 대해서 좀 어떤 점을 보완을 하면 좋을지 건설업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? 그렇죠. 요즘 인권 신장이 많이 되면서 네. 사람이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사람을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경영주에게 좀 책임을 물리면 경영주가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쓰이지 않겠냐. 이게 이제 참 올바로 보신 법은 법입니다. 네.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이제 옛날에는 사실 집 한 채만 질 수 있는 것만 있어도 정말 대단했는데 못 살았으니까. 그냥 집 두 채 짓다가 이제 고층까지 짓고 고층까지 짓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랭킹에 들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주관하게 되는데 네. 이 안전을 너무 치우치다 보면 저는 이제 제가 한옥을 지었었으니까요. 안전을 치우치다 보면 뭐가 있냐? 비용이 많이 들어가 버려요.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적어도 그냥 사람만 정신 바짝 차리면 괜찮을 정도다. 그러면 건축비에 그 안전 비용이 첨가가 안 되잖아요. 근데 그것까지도 혹시 경영자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발판을 그냥 안 해도 될 걸 발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안전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져요. 그럼 까다로운 걸 맞추다 보면 건축비보다 안전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이면 인건비를 좀 올려서 주는 게 더 좋을 것인가? 인건비를 줄이고 안전에다 넣고 이것을 건축비를 더 올릴 것인가? 근데 안전진단에 쓴 것은 다 헐어버리면 쓸데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더 도움이 될지 안 될지. 그래서 그런 부분 안전해야 되긴 되지만 너무 안전을 기하다 보면 건축비가 500만 원 들어갈 것이 평당 700만 원이 들어갔을 때 네. 국가에서 큰 피해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. 네. 국가적으로 좀 빨리 많이 저렴하게 국가가 확확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좀 걱정이 됩니다. 왜 그러냐면 내가 짓고 싶어도 안전 비용을 누가 지급해요? 건축주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. 건물 짓는 사람은 돈 더 줘. 더 철근 몇 개 더 깔아가지고 더 튼튼하게 안전하게 우리 일하는 사람 환경 만들어줄 테야. 그러면 막 돈이 막 건축비가 막 첨가가 돼요. 그 아파트 분양가가 누구한테 부담이 되냐? 일반 우리한테 다시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정가가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. 네. 일단 기본 골자는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자인데 고려할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경영자와 현장 그리고 근로자 모두 좀 상생하는 방안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네요. 다음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. 전월세 금지법 논란.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내 공동주택에 2년에서 5년까지의 의무 거주 요건이 부과됩니다.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분양받은 아파트 또한 LH의 분양가로 매도해야 합니다. 네, 최근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이런 소문이 좀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.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괴담인데요. 법안명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. 이제 내년 2월부터 적용이 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좀 일컫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괴담이라 그런지 굉장히 다양한 소문도 많고요. 또 한 번 전월세난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올해 이 전월세 시장 어떤 변화가 좀 있을지 그리고 이 소문 한번 들어보셨을까요? 근데 이것은 네.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. 뭐냐면 네. 사회자님 새 집을 졌어요. 네. 분양 받았어요.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나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국가가 인정을 해줘요. 뭐 해외를 간다든가. 근데
새 집을 분양받았어요, 사회자님. 들어가 살고 싶어요, 안 살고 싶어요? 새 집이면 또 살고 싶겠죠. 얼마나 저 살면 되는 거예요. 네. 살면 되는 거예요. 안 사는 것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한테 2 내지 5년 살아라. 새 집이니까 그것을 강제로 기분 좋게 해주는 법이에요, 이게. 얼마나 좋아요. 새 집에서 살아라. 난 네. 새 집 못 살고 그냥 큰 집에서 살라요. 아니다. 새 집에서 살아라. 얼마나 고맙냐고요, 국가가. 이건 좋은 거예요. 그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. 네. 그러면 지금 살고 있던 집이 비기 때문에 그것은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내가 주인이 새 집에 들어가잖아요. 예. 그러면 이 살던 집이 비게 되잖아요. 그냥 이거 전세 놓으면 되는 거니까 전세의 영향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어요. 그냥 하여튼 새 집에 살아가서 재밌게 살아봐라. 알았다?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. 나 같으면 얼른 살아. 네. 일단 뭐 살면 해결이 되긴 하지만요. 또 사연이 있으면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랄게요. 다음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. 미니 재건축 실효성 논란.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또 다른 주택 공급 방안은 미니 재건축이 될 전망입니다. 여당에서 발의한 소규모 재건축 관련 개정안은 변 장관이 앞서 예고한 주택 공급안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도 서울 시내의 지하철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그리고 준공업 지역 활용을 언급하면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실효성이 좀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는 합니다. 정부와 국토부가 아무래도 좀 주시하는 미니 재건축은 수요자의 또 선호도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. 혹시나 개발로 인해서 괜히 집값이나 땅값만 오르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. 어떻게 보시나요? 그런 게 아니라 봐봐요. 다 좋은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거기를 대단지로 하면 또 대단지라서 많이 올랐다고 그러고 소단지로 하면 소단지라서 올랐다고 그러고 네. 전혀 개발 안 되는 데 있죠. 전혀 옛날에 20년, 30년 뒤에 아파트도 오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른다고 말을 붙이는 것뿐이에요. 그래서 단지 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이건 좋다고 보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빨리빨리 우리가 이런 중공업 지역이든 일반 주거 지역에 꼭 대단지 아파트만 지을 게 아니라 단위별로 빨리빨리 지어서 20세대면 20세대 헐어가지고 한 100세대 만들고 이거 100세대 상당히 좋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도시가 바로바로 변할 수 있으면 이것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건 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.